안녕하십니까. 예. 가장 보통, 연애. 그 다섯 번째, 연애의 온도, 균형을 유지하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자칫 투정이나 밀당이 연애의 습관이 되지 않게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연애 감정의 민낯입니다. 영화 P.S. I Love You는 부부가 싸우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묘사가 실감이 나고 참 좋다는 감상문을 본 적이 있어요. 예, 부부뿐만 아니라 연인들도 많이 싸우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는데 연인 싸움도 칼로 물베기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어느 순간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과정에서 왜 서로에게 서운한 순간들이 없겠습니까? 확실히 사랑 싸움에는 힘겨루기의 측면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말괄량이 길들이기처럼 한쪽이 다른 쪽을 확실하게 휘어잡아야 하는 일방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면 싸움이 되고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힘을 겨뤄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단호하게 싸워야겠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에 양보함은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1994년 루이스 만도키 감독의 미국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는 알코올 중독 부인과 여객기 조종사 남편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아직 어린 자식들이 둘이나 있는 상황인지라 좀 더 상대방의 이해를 바라는 부부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때로는 표현이 어긋나기도 하지만 결국 이들의 싸움은 사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기 있는 싸움이 필요하죠. 연인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이제 둘의 사랑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함께 힘을 모아 전우가 되어 싸우기도 합니다. 서로 싸워봐야 전사로서 서로의 능력을 알고 공동의 적에 대해 작전을 세울 수도 있겠죠. 더그 라이먼 감독이 2005년 발표한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는 이러한 상황을 극단적인 데까지 몰아붙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사랑 싸움을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싸움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랑 없는 끔찍한 싸움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싸움은 사랑의 부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럴 때는 헤어져야 할 겁니다. 잔인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싸워봐야 합니다. 2013년 노덕 감독의 영화 연애의 온도는 두 연인이 서로 엄청 싸우는 내용인데요. Very Ordinary Couple이란 영어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싸움이 가장 보통의 연애라는 거죠.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영화라서 싸우다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헤어지고 나서 다시 연애하고 그러다 또 다시 헤어지고 그러다 다시 사랑할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이런 과정이 가능하기 위해서 1순위로 버려야 할 것이 자존심입니다. 사실 이미 싸우는 순간 자존심은 바닥을 치죠. 그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뻗대는 순간 보통의 연애는 물 건너갑니다. 낸시 마이어스가 감독한 2003년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의 핵심 주제가 바로 자존심입니다. 연인들 간에 얼마든지 싸울 수 있으나 싸우고 나서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자존심을 냉철하게 되짚어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연인들의 주머니에 언제라도 꺼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도 좋겠지만 물론 사랑이 의무감의 굴레가 되어도 곤란하겠죠. 싸움은 그 시금석입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그 전제입니다. 일단 이 전제가 확실하다면 소위 밀고 당기는 사랑도 연애에 활력을 줍니다. 연애에서 밀당은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가령 18세기 젊은 백작과 후작 부인의 밀당을 다룬 작품으로 프랑스 작가 알프레드 드 미스에가 1845년에 쓴 희곡 문은 열려 있거나 닫혀 있어야 하오가 2014년 장인숙의 번역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같은 책에 미스의 장난삼아 연애하지 마소도 실려 있는데요. 이 경우는 밀당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줍니다. 두 연인의 밀당으로 인해 옆에 있는 제3의 인물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죠. 그야말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보통 연애를 밧줄로 비유하곤 합니다. 2003년에 김용임이 부른 사랑의 밧줄이라는 노래에서는 사랑을 꽁꽁 묶는 밧줄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2004년 이정이 부른 사랑의 줄다리기에서는 밀당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2009년 엄청난 양의 사랑의 이야기를 그야말로 양동이로 퍼부어내는 작가 로빈 도널드가 쓴 사랑의 줄다리기란 책도요. 이길진 번역으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의 희곡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연애의 온도가 자칫 주변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밧줄의 비유를 새롭게 가져오자면 줄타기 연애가 필요합니다. 왜 서커스 같은 데서 이렇게 줄타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줄타기 연애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요. 사랑 싸움이나 밀당에도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줄타기에 가장 필요한 감각이죠. 임재범의 노래 가사에 나오는 전쟁 같은 사랑도 곤란하고요. 너무 지나친 여우짓 사랑도 좀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로는 밀당이 광기로까지 치달아가는 프랑스 감독 얀 사무엘의 2003년 영화 Love Me If You Dare가 있습니다. 2016년 방영된 박신우, 이정음 연출의 TV 드라마 질투의 화신은 영어 제목이 Don't Dare to Dream입니다. 번역하면 꿈도 꾸지 마쯤 되겠죠. 내용상 정작 질투의 화신 같은 캐릭터는 없고요. 그보다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거의 막장급 밀당이 핵심 내용입니다. A라는 남자를 B라는 여자가 오랫동안 짝사랑하다 지쳐서 C라는 남자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는데 실인즉 C는 A와 절친입니다. B가 C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는 이제 비로소 B를 사랑하게 되고요. 당연히 B는 A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스러우면서도 싫지 않겠죠. 예. 이런 정도의 막장 배경을 가진 이 드라마의 미덕은 유머입니다. 질투의 화신이 현실을 시청률로 포장하고 있긴 하지만 존재들이 충돌하는 갈등의 상황에서 연애의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유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 작가 정경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2018년 박준하 연출의 TV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도 밀당과 유머의 적절한 결합을 보여주죠. 연애라는 서로 다른 존재들의 관계에서 적당한 밀당의 쓰임새가 사랑의 기술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연애에
약간의 기술은 양념인 셈입니다. 하지만 자칫 투정이나 밀당이 연애의 습관이 되지 않게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라는 연애의 감정의 민낯이겠죠. 이런 점에서 아카사카 아카의 카구야 님은 고백받고 싶어라는 일본 만화는 밀당으로 망가지는 두 남녀가 연애의 민낯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애니메이션으로 몇 화 정도만 보았는데요. 라이트 노벨 같은 분위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연애의 적절한 온도에 관해 나름 재미있는 밀당의 설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문득 드는 생각인데 괜찮은 사랑의 이야기에는 대개의 경우 괜찮은 밀당이 따라오지 않나요? 네, 그냥 문득 든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요. 이번에는 물드는 사랑, 연인 사이에 케미가 작용하는 방식이란 소주제에 관해서 또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